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마음 한켠에 이런 걱정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온 만큼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이 보장될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오늘은 고액 연봉을 받던 58세 전 은행 지점장이 명예퇴직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현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꿈꾸는 편안한 노후가 과연 모든 이에게 보장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세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이하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성취감은 어느 순간 잊혀지고 새로운 시작 앞에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58세의 전 은행 지점장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은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고액 연봉을 받았던 그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 억수 같은 박수를 받으며 은퇴의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맞닥뜨린 생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58세 전 은행 지점장은 오랜 시간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지만 은퇴 후에도 그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일 잘하면 은퇴 후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만 품었고, 실제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나 연금 준비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이미 철저한 재테크 계획을 세워놓았던 반면, 그는 퇴직이라는 기회를 맞이하면서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만 인식했던 셈입니다. 결국 명예퇴직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경제적 불안정성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단기간 내에 재정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의 문제들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안정된 수입이 끊긴 순간 평소의 소비 습관이나 재정 관리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새로운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 은퇴 후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 상실. 또 다른 사례로 은행에서 35년 이상 근무했던 한 여성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직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직장에서의 명성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신을 은행원으로만 정의해왔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심리적인 고립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전혀 달라진 상황에서 주변의 관심과 따뜻한 격려도 충분치 않아 그녀는 점차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때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일상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면서 심리적 위기까지 겪게 된 것이죠. 이 사례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면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에는 재정적인 계획뿐 아니라 은퇴 후 삶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곧 내 삶의 일부였던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역할을 찾거나 취미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재취업의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은행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후 재취업에 도전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령의 장벽과 기존의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재취업 시장은 젊은 인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50대 이상의 은퇴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시도하게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초반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라 경영과 마케팅, 인력 관리 등 다방면에서 준비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셈입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도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는 평생을 통해 꾸준히 준비해왔던 역량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트렌드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또 이러한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원과 멘토링,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의 올바른 방향.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한때의 명예퇴직이나 고액 연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유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낸 경력과 성취는 분명 값진 자산이지만 그것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자기개발과 평생 학습, 그리고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사회 참여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테크 전략과 자산 관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생존을 넘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에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현실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제적 준비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재취업과 새로운 도전에서 오는 어려움과 동시에 그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은퇴라는 인생의 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단순한 기대감에 머무르지 말고 현실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자기개발, 그리고 사회적 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미리 준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은퇴 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며 그에 따른 준비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은퇴 후 나만의 길을 걷다. 예전에 직장에서의 역할이 전부였던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는 60세를 앞두고 은퇴를 결심한 후 오랫동안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차츰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며 나만의 정체성을 재발견해 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업무에 치여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잊어버렸지만 은퇴 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묵혀뒀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작게나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동료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이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실질적인 준비와 마음가짐. 은퇴를 위한 체크리스트. 재무 계획의 점검과 확립.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58세 전 은행 지점장의 사례처럼 은퇴 준비 단계에서
재테크나 자산 관리에 소홀하면 은퇴 후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무 상담 받기. 은퇴 전에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자산과 예상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준비. 은퇴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 개발. 직장 생활 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나 관심사를 다시 발견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멘탈 관리. 은퇴 후에 공허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와 커뮤니티 참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지를 주고받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동호회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도전은 계속된다. 사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명예가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 지속적인 자기개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가 평생 꿈꿔왔던 창업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소중한 노하우를 쌓아 결국 지역사회에서 작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 준비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우리는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시점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은퇴 후의 삶입니다. 물론 준비가 부족하다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체성 상실,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은퇴는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내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믿음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와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과 준비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점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정년퇴직을 앞두고 동료들이 건넨 마지막 인사였다. 꽃다발, 박수, 눈물. 그렇게 마무리된 33년의 직장 생활. 이제는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아침 늦게 일어나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기며 살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이틀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했다. 너무 한가한 거다. 달력엔 아무 약속도 없고 아내는 좀 가만히 좀 있으라며 잔소리하고 문득 거울을 보니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스스로를 덮쳐왔다. 그렇게 다시 출근을 결심했다. 물론 예전처럼 정장을 입고 높은 연봉을 받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출근은 출근이다. 이 이야기는 어느 은행 지점장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퇴 후 많은 사람이 겪는 공허함과 두 번째 삶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년퇴직. 은퇴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100세 시대에 이제 은퇴는 하나의 문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은퇴는 끝이 아닌 일의 재구성이다. 100세 시대에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지금 단순히 정년퇴직했다고 일을 놓아도 되는 시대는 아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의 상실과 소속감의 결핍이다. 사례 퇴직 후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아니었다. 한 지점장 출신의 이 아무개 씨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렸다. 주변에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넉넉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적 존재감이었다. 평생 지점장님이라 불리며 누렸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자 스스로를 투명 인간처럼 느꼈다고 한다. 결국 그는 퇴직 전 자주 들르던 카페 사장에게 부탁해 매장 경영 보조 역할을 맡았고 지금은 월급은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의미를 택하라. 두 번째, 인생에서 중요한 건 직업의 외형이 아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대단해 보이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삶의 의미와 에너지를 주느냐다. 사례 출근이 기다려졌어요. 퇴직 후 유튜브 편집을 배우기 시작한 60대 박 씨는 처음엔 손주 사진이나 영상 편집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가 부탁한 동영상 하나를 작업해주면서 일이 커졌다. 지금은 시니어 유튜버의 영상 편집을 전담하고 있다. 처음엔 무료로 해줬지만 입소문 타면서 수익도 생기고 무엇보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한다. 그는 예전처럼 넥타이 매고 회의하러 다니진 않지만 지금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역할 찾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재무 준비부터 떠올린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심리적 준비다. 퇴직 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 삶이 붕 떠버린다. 가족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불편해진다. 쉴 수 있는 자유가 오히려 불편해지는 역설이 벌어진다. 사례, 아내가 먼저 나가보라고 했어요. 퇴직 후 3개월 동안 집에만 있던 전무 출신 김 씨. 어느 날 아내가 정색하며 말했다. 이제 좀 나가보지 그래요? 김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동네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 후 문화센터에서 중장년 재무 강의를 맡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청년들 대상 스타트업 멘토링까지 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한다. 은퇴 없는 인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이상향일까?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무엇을 하며 남은 인생을 채울 것인가이다. 정년퇴직은 하나의 일자리가 끝나는 순간이지 삶 전체가 끝나는 순간은 아니다. 내 역할을 재정의하고 나만의 출근길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은퇴자의 자세다. 정리하며 당신도 새로운 출근길이 필요하다면 정년퇴직했는데 왜 출근하세요? 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질문이 아니다. 그 질문은 오히려 묻는 것이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까? 당신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인생은 일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의 이름 앞에 붙는 직책은 사라졌지만 삶의 의미와 열정은 여전히 찾을 수 있다. 이제는 퇴직 후가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정년퇴직했는데 왜 매일 출근하세요? 100세 시대 전 은행지 점장이 선택한 제2의 직업이 말해주는 은퇴의 진실. 정년퇴직은 과거에는 인생의 마침표처럼 여겨졌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후 남은 인생은 휴식으로 채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에 근접한 지금 퇴직은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직이나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을 경험한 퇴직자일수록 정체성의 공백과 삶의 목적 상실을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퇴직 후 삶의 변화, 소득보다 정체성이 먼저 무너진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몇 주 동안은 여유로움을 즐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적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정년 후 가장 큰 충격은 소속의 단절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퇴직 직후 발생하는 공허함은 단순한 시간의 많음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서 기인합니다. 실제 사례. 김씨욱 12세는 시중은행에서 지점장을 역임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아무 일정 없는 생활을 하던 중 우울 증상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재무교육 강사로 재취업했고 지금은 퇴직했지만 은퇴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경제력보다 활동성이 좌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경제력 30%보다 활동성 38%이 더 높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일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유지한 퇴직자는 사회적 관계망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 정씨욱 15세는 정유회사 임원 퇴직 후 한 시니어 창업교육기관의 멘토링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수입보다 내가 지금도 쓰임새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중요했다며 퇴직 후의 삶을 두 번째 전성기로 규정합니다. 정년 이후 일은 생존이 아닌 재정의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이유를 경제적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중 43%는 사회적 참여와 자아실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23. 출근의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치 기반 일을 선택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 재취업,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떤 식으로 일을 다시 정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1. 기존 경험의 전환. 자신이 일해온 산업과 직무에서 쌓은 경험을 교육이나 컨설팅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수익화 가능성도 높습니다. 2. 파트타임과 유연 근무 고려. 주 5일 전일제 근무보다 주 23일 혹은 시간제 근무 형태가 실제 만족도가 높습니다. 육체적 피로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회적 의미 중심의 일 선택. 수입보다 보람을 우선시한 직업 선택이 퇴직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원봉사, 지역활동, 공공기관 강의 등도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정리하며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음 챕터의 제목일 뿐. 전직 은행 지점장이 퇴직 후 선택한 직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을 금고 자문위원, 때로는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 또는 커뮤니티 센터의 봉사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언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는 시기입니다. 100세 시대, 은퇴는 단지 일을 내려놓는 시기가 아닌 일의 재구성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며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보다도 무력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묻고 답할 때입니다. 나는 정년퇴직 이후 어떤 역할로 다시 출근할 것인가? 50대, 60대에 접어들며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생각했던 여유로운 삶은커녕 스트레스와 후회로 가득한 날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나가게 되는 몇 가지 모임이 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석했던 모임이 오히려 당신의 시간, 돈, 그리고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은퇴 후 첫 몇 년은 방황하기 마련이지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고 아직 실수를 피할 기회가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경고가 될 겁니다.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독약. 이런 모임 평생 후회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시작,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모임들.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지 않으셨나요? 여유로운 시간 속에 취미를 즐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무엇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상과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놓지 못하는 모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임들이 은퇴 생활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은퇴 후 피해야 할 모임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임들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고 후회를 남길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쟁심만 키우는 자랑 모임. 이 모임의 특징은 매번 누군가의 성공담, 자산, 자녀 자랑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점입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친구나 지인들과 모였는데 누구는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 누구는 퇴직금으로 몇 억짜리 집을 샀다며 과시하는 대화가 이어지는 모임입니다. 사례 1. 김씨의 후회. 김씨는 은퇴 후에도 대학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들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매번 자랑과 비교 속에서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취업이나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불편함이 커졌죠.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2년 후 그 모임을 끊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의 문제점은 비교를 부추겨 자존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무조건 돈을 쓰게 만드는 사교 모임.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남이 지속적으로 큰 돈을 요구하는 사교 모임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례 2. 박씨의 실수. 박씨는 은퇴 후 소위 고급 사교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회비를 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이런 모임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계속될수록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회비 외에도 매번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과 선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 씨는 퇴직금을 무리하게 소진하며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모임을 끊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돈을 쓰는 모임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되는 소비가 반복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만남이 내 삶에 진짜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3.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한풀이 모임. 3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항상 불만과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모임입니다. 흔히 사회가 나를 버렸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주제로 끝없이 한탄하고 한풀이만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사례 3. 최 씨의 깨달음. 최 씨는 동네 지인들과 자주 모였습니다. 대부분 은퇴자들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나라 정책을 탓하고 자녀들이 잘 못한다는 불평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대화는 최 씨의 기분을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고 오히려 은퇴 생활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용기를 내 모임을 끊고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독서와 걷기 모임에 참여한 이후 그의 은퇴 생활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능하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임이 좋은 모임일까요? 피해야 할 모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좋은 모임을 선택해야겠죠?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모임.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건강관리 동호회처럼 성장과 만족을 주는 모임을 선택하세요. 돈보다 경험을 중심으로 한 모임. 값비싼 식사보다는 자연에서 산책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모임이 더 가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모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임은 은퇴 후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결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모임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랑과 비교로 자존감을 갉아먹는 모임, 돈만 쓰게 만드는 모임, 부정적인 에너지만 가득한 모임은 과감히 끊어내세요.
대신 당신을 성장시키고 행복을 더할 수 있는 만남에 집중하세요. 은퇴 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어떤 모임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좌우한다. 은퇴 후의 삶은 마치 빈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도화지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죠. 은퇴 후 만나는 모임과 사람들은 이 그림의 색깔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모임을 선택해 후회와 스트레스를 그림의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모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모임 왜 신중해야 할까?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죠. 특히 모임은 은퇴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을 줄여주고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하지만 잘못된 모임은 반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모임에 속하면 나도 그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은퇴 후에는 자존감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해야 할 모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비교와 자랑으로 가득 찬 모임. 이 모임에 나가면 늘 누군가의 성공담이 나를 짓누릅니다. 자녀의 스펙 자랑, 재산 불리기 성공담, 여행 다녀온 이야기 등은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삶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게 합니다. 전문가의 팁. 이 모임을 끊는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성장과 배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2. 무리한 소비를 강요하는 사교 모임. 은퇴 후에는 재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은 과도한 회비, 선물, 옷차림 등의 소비를 강요하곤 합니다. 이런 지출은 퇴직금을 갉아먹고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만약 이런 모임을 피하기 어렵다면 예산을 설정해 두세요. 또한 모임 주최자나 멤버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부담 없는 만남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3. 부정적인 에너지만 가득한 모임.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대화가 가득한 모임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기만 하죠. 전문가의 팁.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기 위해 질문을 돌려보세요. 요즘 새로운 도전은 어떤 게 있으세요? 라는 질문은 대화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분위기를 바꾸기 어렵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모임의 기준. 1. 성장과 배움을 제공하는 모임. 독서 모임, 요리 강좌, 언어 학습 같은 모임은 은퇴 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2. 경제적 부담이 적은 모임. 돈보다 경험에 초점을 맞춘 모임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무료 공원 산책 모임이나 봉사활동은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3.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모임. 격려와 응원이 넘치는 모임은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취미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모임 선택의 효과. 사례 1. 그림 모임에서 새 삶을 찾은 60대 어씨. 어씨는 은퇴 후 자주 가던 자랑 모임을 끊고 대신 그림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지만 동호회 멤버들은 격려와 응원으로 어씨를 지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씨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를 얻으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사례 2. 부담 없는 자연 산책 모임으로 건강을 찾은 B씨. B씨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사교 모임 대신 매주 산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비용 부담은 없었고 자연을 느끼며 건강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활동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례 3.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낀 CC. CC는 한풀이 모임을 떠나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느끼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모임은 선택이 아닌 전략이다. 모임은 단순한 사회적 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잘못된 모임은 당신의 삶을 갉아먹지만 올바른 모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금 다니는 모임이 과연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끊고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세요. 은퇴 후의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자신을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해보세요. 이 글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할 은퇴 후 30년인가요? 은퇴 후 가장 외로운 순간은 기대했던 사람들이 곁에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어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친구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어씨는 처음에는 다들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과 배신감이 커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사를 논했던 30년 친구들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은퇴 후 예상치 못했던 인간관계의 현실과 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민낯. 1. 사례 1. 어씨의 외로움과 자각. 어씨는 은퇴 후 6개월간 과거 동료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며 모임을 주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하나같이 다음에 보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맺어진 관계는 직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관계는 은퇴 전에 쌓아둔 관계의 깊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술자리나 형식적인 만남에 의존하는 관계는 은퇴 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 사례 2. B씨의 새로운 시작. 반대로 B씨는 은퇴 후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입하며 자신만의 은퇴 후 친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친구도 좋지만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새로운 만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B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과거의 얕은 관계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례 3. CC의 준비된 은퇴. CC는 은퇴 전부터 은퇴 후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일주일 내내 바쁜 일정을 보냈고 외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은퇴 후 갑자기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필요가 없었죠. 이 사례는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준비뿐 아니라 관계와 활동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실천 방법. 관계의 깊이보다 진정성을 추구하세요.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가까운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은퇴 후 계획을 공유해 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존 관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은퇴 후에는 새로운 활동을 통해 관계의 폭을 넓히세요.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세요.
마지막 메시지 은퇴 후의 삶, 준비된 만큼 행복하다. 30년 우정이 깨졌다고 해서 은퇴 후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갈 기회입니다. 은퇴 후 추락하는 삶을 막는 것은 관계와 활동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은퇴 후 관계의 민낯을 마주하며 전문가의 조언.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가 은퇴 후 삶을 결정한다. 은퇴 후 삶은 얼마나 벌었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 역시 흐릿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리 친했던 동료도 각자 바쁘다 보니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시각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관계의 변화와 현실. 은퇴 후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통분모의 상실. 직장이나 특정 활동을 기반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기반이 사라지면 약해지기 쉽습니다. 동료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 서로를 잇던 공통분모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퇴자의 외로움과 자존감 저하.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과 자존감의 하락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이 관계를 주도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삶의 패턴 변화. 은퇴 후의 삶은 이전보다 한가해지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은퇴 후 관계를 준비하는 세 가지 전략. 1. 미리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하기.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관계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채 막연히 기존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관계도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 것처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시. 김씨 65세는 은퇴 전부터 자신의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 모임을 찾기로 한 것이죠. 은퇴 후 그는 등산 모임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덕분에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 은퇴 전부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은퇴 후 관계를 확장하려면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임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예시. 박씨 62세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대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박 씨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가끔씩 소규모 여행도 가면서 관계가 깊어졌어요. 교훈.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재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혼자서도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라. 많은 은퇴자들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 고독을 느끼지만 고독은 때로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시. 이씨 68세는 은퇴 후 몇 달간 우울함을 느꼈지만 이후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글쓰기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줬죠. 교훈. 혼자 있는 시간을 성장과 재발견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은퇴 후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현실적인 방법. 정기적인 연락 습관 만들기. 소홀했던 친구와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작은 노력으로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기. 여행, 봉사, 운동 등 공통의 목표를 가진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적극 활용. 지역 모임이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확장하세요. 결론 관계는 준비된 만큼 지속된다. 은퇴 후 삶에서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으며 스스로 준비하고 다듬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30년 친구가 떠난 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는 30년 후에도 함께할 새로운 친구를 찾아야 한다. 이제 은퇴 후의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관계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바뀔 것입니다.